37문단이요. 시작. 모든 사고체계는 내적 일관성을 가지며 이것은 행동을 지속시키는 기반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것은 신뢰성의 문제이지 타당성의 문제가 아니다. 믿을 수 있는 행동은 에고의 사고체계 안에서는 의미 있는 지각이다. 그러나 타당한 행동은 모순이 내재된 표현이니 타당성은 목적이고 행동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 말들은 논리적으로 조합될 수 없으니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참 난해한 얘기인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로 들리죠?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들을 알아듣고 통과가 되어야만이 어려운 문장을 이해할 능력이 생겨요. 이 문장은 상당히 어렵고 난해하게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심리학적 깊은 체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들려요. 잘 들어보시라고. 모든 사고체계는 모든 생각체계라고 하는 것은 내적 일관성을 가지며 안에서요. 생각은 그 나름으로 그 생각 속에서 내적으로 일관성을 가지는데 이것은 행동을 지속시키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사람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머릿속에서 일관되게 무엇을 자꾸 작용을 해줄 때에 이게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행동이 일관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사고체계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사고체계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아주 핵심적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체계는 에고의 사고체계로 돌아가면 계속 에고의 사고체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이게 바뀌어서 이제 뒤집어져가지고 어떻게 뒤집어져서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사고체계로 우리가 뒤집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성령의 지시를 따르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기반을 제공하는데 이 내적인 일관성이라는 게 행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한다. 그런 말이야. 근데 이게 신뢰성의 문제이지 타당성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옳고 그르냐 하는 타당성보다는 그냥 믿음의 문제라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지 않는다야.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더라도 비현실이더라도 믿음을 거기다 줘버리면 그대로 가. 망하든지 말든지. 믿음을 주지 않으면 안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 얘기야.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고체계는 내적 일관성을 가지며 이건 행동을 지속시키는 기반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건 신뢰성의 문제지 타당성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이 행동하는 것은 신뢰성의 문제이지 뇌에서 지시를 일으키는 것은 신뢰성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에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 말을 아주 잘 알아들어야 돼. 옳으냐 그르냐 타당하냐 부적당하냐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느냐 타당하냐 부당하냐 이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 이 뇌는요 거짓말도 상관하지 않고 거짓말이라도 상관하지 않고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이고 상관하지 않아요. 이 뇌는 그렇게 반응해. 마음이 믿는다라고 하면 이 마음이 신뢰를 모르고 나는 이대로 믿어.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그러면 뇌는 그대로 보여줘.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왜 생기느냐?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사이코패스는 옳고 그른 거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살인을 해버리고 그런다는 거지. 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놈의 뇌는 옳고 그른 것도 타당하냐 부당하냐 그것도 판단하지 않아요. 뭐만? 믿음. 자기가 마음이 보낸 믿음에 반응해. 마음이 보낸 믿음에 반응하기 때문에 저 거짓말도 계속하면 진짜인 줄 알아. 거짓말을 자기가 계속 해놓고요 그걸 진짜로 믿어요. 그거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심리학에서
얘기 해봐야 소용없는 얘기니까. 자 보세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기가 코가 막히게 그야말로 거지를 만들어 놓느냐고. 저 소련도 버렸고 중국도 버렸는데 몇몇 나라 이 못난 이들만 붙들고 계속 인류를 향해서 폭력만 계속 행사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에 관해서요. 자 보세요. 우리가 기가 막히게 생기고 있는 이런 폭력성, 이게 뭐예요? 거기다 믿음을 두어서 그래요. 믿음을 둔 거야. 폭탄을 던져가면서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어떤 믿음을 두었어요, 거기다. 그래서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 사고체계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행동을 지속시키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 내적인 일관성이 뭐냐? 신뢰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뢰성. 뭘 믿고 있으면 그냥 그게 아무리 거짓되고 잘못된 거고 이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믿어버리니까, 이 마음이 믿어버리니까, 사이코패스가 사람을 까짓것 죽여도 상관없다고 믿어버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뇌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을 뿐이니. 그런데 혹자들이, 참 무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망치로 한 대만 때리면 깨지는 놈을 그걸 믿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냐 이거지요. 그래서 타당성의 문제는 아니다. 믿을 수 있는 행동은, 자 보세요. 믿을 수 있는 행동은 에고의 사고체계 안에서 의미 있는 지각이다. 이게 그 말이야. 믿을 수 있는 행동이다. 자기가 엉뚱하게 그릇된 마음속에서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건 믿을 만한 행동이야. 내가 이건 좋아하는 일이야 하니까 동성연애도 하고, 내가 이건 환영하고 즐겁게 생각하는 신뢰성이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삶이야.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해. 그러면 별짓 다 하는 거야. 지가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얘기가 여기 숨어 있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타당한 행동은 모순이 내재된 표현이다. 타당한 행동은 모순이 내재된 표현이다. 내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모순이란 말은 정반대. 모순이 뭔지 아세요? 창과 방패를 모순이라고 그럽니다. 한 사람은 창을 들고 있고 한 사람은 방패를 들고 있어 둘이가 팡 하고 부딪히는 상태를 모순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타당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을 내재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 타당성은 목적이고, 타당성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타당성은 목적이요 행동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이게 잘 알아두시라고.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은 행동하게 돼 있어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한 거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두고 글로 밀고 가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행동은 하나의 수단을 가지고 와. 행위라고 하는 건 어떤 수단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들은 둘이 서로 논리적으로 조합될 수가 없다. 타당성과 행동은 둘이 논리적으로 조합될 수 없다. 목적은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무언가 목적을 이루고 나면 수단은 극각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적은 이루어졌으니까. 도둑님이 도둑질의 수단을 통해서 내가 돈을 모아야겠다. 그래서 돈을 훔치고 나면 내가 뭐해서 도둑질했지? 내가 뭐해서 돈을 모았지? 하는 생각 별로 없어져요. 별로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온갖 사기꾼 도둑놈 집단이 그렇게 제 세상인 양 날뛰는 거예요. 자, 넘어가십시다. 38문단 이 37문단과 38문단은 굉장한 심층 심리학적인 것을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잘 얼른 읽어갖고 아무나 쉽게 이해가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자, 38문단 봅시다. 가정은 거짓이거나 참이며 이에 따라 수용되거나 거절된다.
참이라고 보면 사실이 되고 그 이후로는 사실로서의 그 지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한 아무도 그것을 평가하려 하지 않는다. 에고가 사실의 지위를 부여한 모든 아이디어는 의심스러우니 사실은 참 삶의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자, 기가 막힌 소리예요. 참, 나는 이거 정말 이 기적수업 텍스트를 읽으면 읽을수록요, 읽고 또 읽어봐도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을 가르쳐 주니까 제가 그냥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아니면 이 현대 21세기에 이런 이론들이 나올 수가 없어. 어떤 철학자에게서 이런 게 나오겠느냐고. 여기는요, 잘 들으세요. 여기는 아주 심층 심리학으로 보면 심리학이 들어있고, 철학으로 보면 깊은 철학이 들어있고, 네? 신학으로 보면 아주 또 깊은 하나님의 신학이 여기 들어있어. 그래서 이 기적 수업은요, 세 가지 파트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철학, 심리학, 신학이요, 신학. 이걸 다 통과한다니까. 이 기적 수업을 떼고 나면요, 여러분 알지 못하게 신학자가 돼요. 여러분은 알지 못하게 철학자가 돼버려.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완전히 심리학자가 돼버린다니까. 이게 엄청난 공부라니까요. 제가 보면 볼수록 그래요. 보면 볼수록, 이야, 이런 철학이 있나? 이야, 이런 심리학이 있나? 이야, 이건 진짜 엄청난 신학이네. 이런 게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가정이 뭐냐면요, 언어 체계에 가정이라는 게 있어. 가정, 기본 가정을 깔고 들어가. 무슨 말을 할 때 기본 가정을 끌고 들어가. 그 무슨 말을 할 때 마음 읽기를 끌고 들어가. 무슨 말을 할 때 복문 등식을 깔고 들어가. 무슨 말을 할 때에 이게 가능성의 무엇이냐, 하는 좌우지간 여러 가지의 그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그 어떤 바탕들이 있는데, 여기에 기본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거짓이냐 참이냐 둘 중에 하나다. 참을 깔고 갔느냐 거짓을 깔고 갔느냐. 가정은 거짓이나 참이며,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게 거짓을 깔았든지 참을 깔았든지 간에 이에 따라 수용되거나 거절된다. 가정은 수용되거나 거절될 수 있는 참과 거짓을 다 깔고 갈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참이라고 보이면 사실이 되고 참이라고 보이면 그게 사실이 돼. 가정인데도, 하나의 어떤 가정인데도 참이라고 보면 사실처럼 보이고, 거짓이라고 보면 거짓으로 보일 뿐이겠죠. 그 이후로는, 자 보세요, 이제 잘 보시라고요. 어떤 가정을 깔고 갈 때에 그걸 수용을 하고 참이라고 보면 그때부터는 사실이 되어버려. 이게 에고의 얘기야 지금요. 이게 에고의 얘기라고. 그 이후로는 사실로서의 그 지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한 아무도 그걸 평가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철석같이 믿고 가는 거지. 아무리 가정이라고 했어도요, 이 세상이 그렇다 이거지. 이 세상은 실제가 아니고 환상인 세상인데, 이 세상을 환상이라고 보지 않냐고 진짜라고 가정을 해버리고 이렇게 믿고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 일부의 사람들, 도를 닦으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 일부의 사람들만이라도 이 세상은 환상이로구나 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평가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고가 사실의 지위를 부여한 모든 아이디어는 의심스러우니, 에고가 사실이라고 지위를 부여했다. 이게 가상의 세상이고, 이게 정말 엉터리 세상이고, 이게 환상의 세상인데, 이것을 사실이라고 그렇게 믿어버리고 나니까 여기에 이 아이디어 세상에는 에고의 세상이라 정말 의심스럽기 짝이 없는 건데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지. 사실은 이게 뭐냐?
요걸 이제 이 33분단 이런 얘기를 이해하고 나면 이게 뭐냐? 사실은 참 지식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참 멋있는 얘기예요.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이런 표현 누가 하겠어요? 자, 39문단입니다. 시작. 담론의 영역을 혼동하는 것은 철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인지해온 사고의 오류이다. 심리학자들은 이 점에 있어서 매우 부족하며 많은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담론의 한 영역에서 얻은 데이터는 다른 영역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오로지 그것이 속한 사고체계 내에서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렇게 명백하게 서로 관계가 없는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해 심리학자들이 점점 더 에고에게 집중하는 까닭이다. 관계가 없는 것들을 관련 지으려는 시도가 성공할 수 없으면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또 설명을 합니다. 담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양방 간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이 얘기를 쭉 해나가는 걸 담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담론의 영역을 혼돈하는 것이 뭐냐? 혼돈하고 있는 것이 철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알아본 오류라 이거예요. 담론의 영역을 혼돈한다. 모든 세상에서 지금까지 수세기 동안 오는 동안에 철학자들이 알고 있는 거, 철학자들이 알아낸 게 뭐냐면 한 담론의 영역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통합이 안 되고 있더라. 다시 말하면 과학자는, 잘 들으세요, 과학자는 과학을 가지고 얘기하고 철학자는 철학의 영역에서만 계속 얘기하고 심리학자는 심리학적 영역에서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철학과 과학이 만나지 못하고 심리학과 과학이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혼돈을 겪고 있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이 얘기라고. 요게 요 얘기야.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이 점에서 점점 매우 부족하더라. 철학자에 비해서 심리학자는 조금 더 부족하더라 그 말이야. 많은 신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혼돈을 겪고 있다. 혼돈을 겪고. 그런데 통전적이라는 말이 있어. 통섭적이고 통전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통전적이거나 통섭적인 말을 사용하는 이 단계에서 뭐냐면요, 이제는 사고체계들이 하나로 통합을 하기 시작한다. 이제 그 문이 열렸어. 그래서 심리학이 과학을 이해하고 과학이 심리학을 이해하고 철학이 과학을 이해하고 과학이 철학을 이해하면서 이제는 통합의 세상으로 향하여 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 1960년대이기 때문에 그 60년대 신학으로, 그 60년대 심리학으로 60년대 철학적 바탕을 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벌써 수십 년이 흘러버린 상황이라 많이 발전해서 심리학도 과학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심리학 자체가 과학의 영역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통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더더군다나 점점 더 에고에만 집중하더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리학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조금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에고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에만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을 뿐 더 이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도합시다.